챗 GPT 이거를 통해서 치료법과 관련돼 있는 이제 실험을 이제 그렇죠.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 논문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챗 GPT도 옆에 앉혀놓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돼? 이제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또 뭐 자료하고 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바꿔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네네. 저희가 해봤을 때는 한 86%. 86%. 맨 처음에 재미삼아 했을 때는 한 70% 네네. 정도. 그 다음에 좀 넣는 데이터를 좀 정제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는 한 네. 86%. 또 어떨 때는 약간 뭐 자괴감 같은 것도 들었는데 아 우리가 회의하는 게 이렇게 심플한 로직을 갖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인상적인 기억이 많았습니다만 제일 인상적인 기억은 참 올해 많이 방문했던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좀 편찮으셨고 저도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올해 어느 때보다도 병원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올해 한 해 또 인상적이었던 일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되게 놀라웠죠. 그래서 뭔가 세상을 막 바꿔놓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가 또 연말쯤 되니까 약간 좀 시들해졌지만 계속 그런 트렌드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병원 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은 외과입니다. 외과. 예. 칼로 주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썰전. 예. 외과를 택하시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외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결과를 좀 볼 수 있고 저희가 뭐 약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뭐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게 자연적으로 나선 건지 약 때문에 나선 건지 뭐 내가 잘했는지 이런 의사가 잘하셨는지를 그렇죠.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외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하는 행동하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네. 것들이 좀 제 성격하고 맞아서 아마 네. 외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성격과 맞다라고 하면 이제 칼 같다. 아니면 이제 메꾸거든이 분명하다. 그런 거보다도 좀 예. 직관적인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죠. 보면 모호한 거를 못 참으시는군요. 모호한 거보다는 예. 내가 한 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게 네.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행위하고 결과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섭습니다. 아유.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보내주실 파일 중에 재밌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디오라마라고 그러죠, 보면은.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옛날 이제 전쟁 할 때 어떤 특정 장면들 같은 경우 모형으로 이렇게 재현을 한 그렇습니다. 것들인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색감이나 터치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프라모델이라고 그러죠. 예. 프라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뭔가 그때 당시 정확한 기종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하나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제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걸 한참 갖고 놀았던 생각이 제일 아직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중학교 때는 지금 그 박사님도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아시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아카데미 과학의 지금 대표가 그 김영환 대표가 중학교 동창이에요. 예. 게다가 계속 짝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환경에서 이제 계속 뭔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 그때 당시 졸업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래도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 눈치도 있고 그래서 책상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만들다가 문 닫고 뭐 공부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만든 거 보면 저도 참 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 손이 무뎌가지고 이렇게 이 마무리 이렇게 잘 못하고 특히나 그 칼라린 같은 경우는 못하겠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관심의 차이, 성격의 차이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손이셔가지고 이 수술을 또 이제 아닙니다. 택하시게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꽤 오래됐죠. 벌써 이제 다 완치는 되셨지만 두 차례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네. 후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참 보면 많이 느꼈어요. 병원에서 그 암 진단, 수술, 그다음에 회복 이런 과정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일반적인 이제 암 진단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사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일반적인 네네.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인데 네네. 그것과 이제 비교하기 앞서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암 진단,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과정으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뭔가 이상이 있건 아니면 검진 중에 찾아내건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 검사라든지 영상의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CT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어디 부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고 네네. 뭐 손이 닿는다는 게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게 보통 이제 뭐 어느 부위다. 그러면 이제 특정 과에 가서 이제 보통 주로 하게 네네. 되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네네네. 회의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걸 뭐라고 이제 보통 부르나요? 보면 보통 다학제 진료라 그러죠. 다학제 진료. 예. MDT라 그래가지고 예. 여러 가지 과가 다 모여서 네. 각자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네. 환자한테 맞는 최고의 그런 치료를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를 MDT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네네네. 방식을 또 제안해 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먼저 시작을 해서 네네. 그런 진료를 했을 때 좀 더 네.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됐고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오서리티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환자한테 제일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서 네. 많은 병원들이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보통 어떻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네네. 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네. 체제가 이제 일반적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보통 이럴 경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죠. 근데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학문의 성격은 그 시종과 같아서 권위에 복종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보면은 뭐 잘 알다시피 양자역학도 이전부터 개념은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더 발전하게 된 건 아인슈타인 사후로 네. 발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학제에서도 그런 오서리티가 사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여러 병원의 다학제를 참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는데 역시 그동안 경험 많은 선생님 아니면 위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이 굉장히 아무래도 그 힘을 가질 때가 많죠. 하지만은 의사들의 그런 결정 과정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약간 디베이트를 한다라든지 아무리 조금 그런 오서리티를 가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도 최근에 이런 게 나왔다더라 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조금 거기에서 양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다 있거든요. 네네. 사실 항암 치료라든지 첫 번째 항암 치료, 두 번째 항암 치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만한 환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버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인데 그것들을 좀 그 모디파이 한다라든지 환자한테 아니면 좀 경계선에 있는 환자라든지 그렇죠. 환자한테 좀 해가 좀 덜 가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꼭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저희 아버지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제일 긴장되고 떨리는 과정은 진단 때 같아요. 그렇죠. 예, 검사하고 그쵸. 그래서 일단은 확정해서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처치를 네네네네.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초점이 네. 맞춰지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보면 사실 뭐 저희도 의학 드라마 뭐 네. 하우스라든지 저도 이런 거 네. 참 많이 봤는데 보면 드라마 전체 구성의 한 75%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지? 그렇죠. 예, 이게 도대체 네. 어디에 왜 이런 거야? 이런 네. 증상이 왜 나타나? 네.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데 대부분 많은 시간이 맞습니다.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병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의 방향이 잡히는 거는 비교적 네. 뭐 쉽다고 할 수 있죠. 표준화가 좀 많이 돼 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학 드라마 그런 하우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야, 저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 참 네네.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이제 IBM이었던가요? 거기서 만든 네네, 왓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병원과 네네. 관련된 뭐 협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잘 초반에 막 약간 붐이 있었다가 네. 이렇게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왓슨 같은 경우에는 보통 MSKCC라고 하죠.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이라고 저희가 뉴욕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병원이고, IBM이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네. 왓슨을 개발을 했죠. 왓슨을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줄 수 있다. 이제 다학제 같은 데 모여서 저희가 이제 왓슨에다가 뭐 그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쭉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왓슨의 두 가지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기술력의 문제. 기술력. 그때 당시. 그게 지금 2016년에 나왔는데, 네. 2016년이면 사실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2016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7년 것 같은데. 7년 전인데. 7년이나 됐네. 2023년이니까 7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기술력의 차이. 지금 뭐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주 단위, 거의 뭐 1단위,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이게 않습니까? 한번 딱 휘고 나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력. 사실 그때 당시 엔비디아를 아주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의 차이. 네. 두 번째는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의 알고리즘 형성하는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MSKCC 의사들의 그 부분에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퍼스펙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약간 주관적이었다.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건 너 생각이지. 네네. 이걸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네. 이런 느낌이 좀 모든 드셨군요. 병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예.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뭔가 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역시 의학이라는 분야, 사람의 생명과 이 관련된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게 함부로 기술 진보와 발전이 네. 금방 적용이 잘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논문을 하나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네.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종종 쓰는 이제 챗 GPT, 네네네. 예,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료법과 관련돼 있는 네. 뭔가 이제 실험을 이제 그렇죠.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워서 아, 한번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발표드린 논문은 사실 네. 그렇게 아주 어려운 논문은 아닙니다. 네. 뭐 아주 어려운 논문은 아닌데 챗GPT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논문을 썼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매뉴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다는. 사실 저희가 영어 논문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GPT로 이제 논문을 다 썼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초반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데이터만 넣으면 논문도 써준다라는 네. 얘기가 많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네. GPT의 알고리즘이 과연 이 다학제 진료라든지 뭐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걸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챗GPT를 접한 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금년 아마 1월 달 정도가 네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모든 걸 보면 어떻게 하면 내 분야에 적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해보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저희가 수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기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런 것도, 왜냐하면 의학이 사실 굉장히 발전이 돼 있지만 모든 기술이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분야가 사실은 의학이에요. 보수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파치 헬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예. 그게 그 아이 트래킹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쫓아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기관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들어온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된다는 게 뭐 5년, 10년이 아니라 불과 1, 2년 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나오는 어떤 이 로봇 수술 기구에는 얘가 이 수술하는 사람의 아이를 트래킹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시야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학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냐면
이 시장성 때문에. 시장성.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군사 무기에 네. 그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성이 더 좋겠죠. 더 큰 그렇죠. 돈을 예. 벌고. 뭐 이거는 이제 원가 개념이 아니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카메라, 진짜 그 이 운동장에서 저 끝에서 카메라를 찍는데도 그 선수들 땀방울까지 보일 정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카메라가 저희가 수술하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단 말이죠. 가장 검증되고 다 확인된 다음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이제 대장암을 전공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발암을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시야가 좁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대장암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 경제적 효과는 훨씬 적단 말이죠, 사실. 다들 이제 내 분야, 나한테 익숙한 네네네. 거 위주로만 이제 돌아가게 받아 보니까 뭔가 그렇죠. 새로운 거 들어왔을 때 수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챗GPT를 처음 봤을 때는 네. 한번 내가 하는 걸 한번 써볼까 해서 집어넣었을 때 내주는 답이 네.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했고.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나오는 결과랑 비슷한.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 심플한 답만 줬었죠. 예. 뭐 몇 살에 뭐 사람이 암을 수술 받았는데 얼마 있다 재발을 했다. 환자의 증상, 예.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데이터들. 무슨 치료가 좋을까 했을 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나왔지만 예. 좀 이거를 좀 스페시파이 할수록 네네. 점점 나오는 데이터의 이 답의 퀄리티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 데이터를 넣으면 네.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챗 GPT 저도 이제 가끔 써보긴 하는데 이거는 사람 데리고 쓰는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먹게 잘 질문을 해주면 네네. 원하는 답을 잘 해주는데 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죠. 네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거를 뭐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라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네, 잘라서 생각을 예. 해봐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새로 관심을 갖는 그 AI가 또 따로 있는 게 바로 안트로픽입니다. 안트로픽. 예, 안트로픽 AI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둘의 철학이 너무 달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쪽을 좀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네. 그 안트로픽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좋은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나눠서 샘플로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준해서 대답을 해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나눠놔서 약간 좀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논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어떻든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챗 GPT도 옆에 앉혀놓고 이제 네네네. 같이 너도 이제 들어봐. 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네.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돼? 이제 저희가 그 회의한 내용을 또 뭐 자료하고 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바꿔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네네. 저희가 해봤을 때는 한 86%. 86%. 맨 처음에 그냥 재미삼아 했을 때는 한 70% 네네. 정도. 그 다음에 좀 넣는 데이터를 좀 정제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는 한 네. 86%. 저희가 86%라는 거는 챗GPT가 제시를 해주는 게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1, 2, 3, 4 했을 우선순위를 때. 따져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랑 맞는 게 한 어느 정도라고 봤을 때 예. 한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약간 뭐 자괴감 같은 것도 들었는데 우리가 회의하는 게 이렇게 심플한 로직을 갖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어보면 네. 바로 쭈루룩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예, 막 회의하려면 막 준비하고 그렇죠. 모여가지고 막 논의하고 그러면 그렇죠.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챗 GPT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보면 사람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일정 부분은 그렇죠. 지금은 제가 논문 첫 번에도 썼지만 초기 경험이고 실험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86%로 나왔지만 네. 이제 좀 더 저희가 정제된 그런 언어로 물어보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로직으로 물어봤을 때 진짜 여기까지 나올지는 아직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되게 예비적인 연구, 예비적인 연구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한다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예.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예. 전에 미리 답을 구해놓고 블라인드로 이게 우리가 토의하는 내용하고 과연 맞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순간 회의를 하다 보면 순간 경향성이 생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엉뚱한 걸 놓치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막 갈 때도 있었는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딱 준비해서 너한테 입력해놓고 요 답은 이제 일단 가려놓고 있다가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우리끼리 다 논의한 다음에 열어가지고 그러면 역시 비슷하네 일 수도 있고 얘는 왜 이러지? 라고 일 수도 있고 어떻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술을 이제 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맨날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다. 매 순간이 판단. 매 순간이 이제 판단인데 이 챗GPT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이 병원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이제 치료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수술과 관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동료처럼 이 범위는 이만큼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능할까요 보면?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영향은 확실히 이제 사람의 이제 영역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수술 중에 보는 모든 그런 상황은 저희가 이제 시각적 데이터로 들어오고 또 수술 전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영상 데이터를 넣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 몸이라는 게 특히 저희가 다루는 외과는 배 안에 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프트 티슈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조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제 환자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가 만졌을 때 또 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AI로 개발하는 업체 중에는 이제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라든지 저희가 그 조직을 당겼을 때 어떤 이 신장력을 가지고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영상을 개발하는 회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상을 판독하게 된다면 그런 쪽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서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챗GPT 현재 수준에서는 수술실 문 앞까지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는데 일단 문 닫고 들어가면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안심. 네, 저희 특히 이렇게 손으로 하는 외과 의사는 당분간 안심. 근데 이제 사실 병원에 가보면 여러 과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주로 이제 영상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 또는 이제 충격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보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데 조금 사실 어떤 위험이 와도 사실 경계를 하지 않으면 막 몰려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런 알람은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영상도 지금은 사실 복부 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AI로.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로직을 데이터화를 해서 데이터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챗GPT는 데이터화를 한다 아니면은 러닝을 시킨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들로 가능하거든요. 4.0 말씀하시는 거죠? 4.0 그렇게 가능하게 됐으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라는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간다면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이런 AI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면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을 때 휴먼 닥터의 포지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의학 분야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로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로펌도 꽤나 고민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다 법률이라는 정해진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또 이 판례들이 있는데 판례들이란 폼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논리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법률과 관련된 일의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 AI가 해주기 좋은 영역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네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봤을 때 의사, 일반 의사, 그다음에 전문직 의사 굉장히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AI 영향을 받을 상위권 1%에서 7% 사이에 있는 거고 거기에 물론 변호사도 들어있죠.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술의 발전은 일단 한번 이제 족쇄가 풀린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이제 뭔가 브레이크스루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가는 이제 네네.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챗 GPT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범용적으로 쓸 그렇습니다.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또 일각에서 보면은 각 분야별로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까 의학 분야가 좀 늦어. 다른 네. 기술 진보에 비해서 좀 늦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활용 이런 것들도 의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뒤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가요? 보면? 일단 일반적인 기술 요새 그 많은 뭐 교수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다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민감하시죠. 예. 예. 꼭 AI뿐만이 로봇도 아니더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학 기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이런 물리적인 뭔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빠르지 생각합니다. 않을까. 그래서 안트로픽이라는 AI 회사의 그 CEO가 얘기하기로는 한 2, 3년 정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2, 3년 정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AI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저희가 보통 쓰다 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때도 있고, 네네. 전혀 이제 사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막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막 그럴싸하게. 예. 사실 봐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예. 맞는 거야? 막 네. 어. 옛날에 굉장히 밈이 많이 돌았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게 요것들을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이용자가 네네. 생기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막 이런 AI라든지 이런 게 막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들어온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네네. 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뭐 법적인 이런 것들 만약에 AI에 대답했는데 오진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누가 것이냐, 책임 소재 사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책임 항상 소재가 있죠, 있고 네. 또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그 진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의사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이 AI를 사용하는 직업은 많아질 것이고 또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하는 수요는 좀 줄어들 테지만 그런 직업에 대한 고용률은 낮아지고 또 수입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그 보고서 보면서 제일 걱정해야 될 분들은 좀 한국은행 직원분들이 아니실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 되게 패턴에 맞춰서 전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될 위협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에서 보면 그 병원에서 나온 각종 이제 진단 기록들 뭐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업로드 네네. 시켜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동안에 처방받고 뭐 대처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식이 네.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게 더 맞더라. 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오히려 치료를 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의학과 관련한 이제 GPT 사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지금 다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에 영상에 대한 판독이 이렇게 쭈루루 있는데 네. 만약에 의사가 그 판독을 보다가 한 가지를 좀 빠뜨렸다, 네. 한 줄을 안 읽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뭐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심했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가 뭐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전에도 있던 거였다라든지 예. 그게 확 커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일 날 소지가 많겠죠. 네. 게다가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약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줘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약이 포함이 돼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분쟁의 소지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좋을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네네. 생각도 들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한테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하고 네네네. 믿을 때는 오히려 분쟁이 네. 별로 없는데 네. 서로가 이제 대등하거나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판단은 저쪽을 따라야 될 때 이제 뭔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자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진단, 뭐 네. 어떤 조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서포트해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좀 일단 써볼 한번 수는 일단 있겠다.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으나 네. 이거를 일반인들이 내 기록 올리고 여기 나온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거는 그렇죠.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예,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뭐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네. 좀 안정이 되면은 네. 조금 그런 이 실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존재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시는 어쩔 수가 거죠, 없는 보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암병원 이제 병원장이신데 네. 그 고대 암병원에서도 많은 수술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네네, 점점 차곡차곡 그렇습니다. 쌓이고 있을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을 잘 학습시키는 별도의 어떤 그런 그래서 구조나 투자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GPT 스토어라는 것도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이번에 해서 자기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유명한 병원들 뭐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아니면 MD 앤더슨 뭐 이런 정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예, 병원들이 그렇죠. 이제 메이오 클리닉 이런 데서 자기들만의 가이드라인을 넣고 해놓고 여기에 준해서 답을 해줘라라고 한다면 그것도 스토어에 있으니까 환자들도 다 개인적으로 사볼 수가 그렇죠. 있고 내가 돈만 그렇죠. 내면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독을 해서 각 병원의 거를 다 사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력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메이오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네.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뭐 MD 앤더슨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네. 아니면은 뭐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네. 아니면 뭐 고대병원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갔을 때 MD 앤더슨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거에 조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네. 이제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놓고 지금까지 지금 갈등이 아직 질서가 그렇죠. 정립이 안 된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게임은 있는데 네. 룰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뭐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심판은 없고 네. 뭐 저기서 뭐 태클을 막 하던 뭘 하던 막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그런 좀 규제가 필요한데 예. AI 회사마다 조금 그런 폴리시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틀린 것 같다. 특히 저희 IT 회사에 지금 네. 가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연초에 챗GPT나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간쯤에 하는 얘기가 챗GPT가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션했는지 알면 그런 얘기 못 할 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러닝을 시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비지 데이터, 네. 그러니까 쓰레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검증이 안 수 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고 네. 또 하나는 조금 철학이 좀 반대되는 회사가 있죠. 이 안트로픽. 엔트로피. 이름에서도 봤을 때 뭐 휴먼이란 뜻이잖아요. 앤스러라는 게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는 자기의 장점은 정제된 데이터만 러닝을 시켰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격 다른 AI들이 경쟁하는 게 나올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농반 진반으로 갑자기 심평원에서 이 AI를 쓰면 네. 삭감의 대왕 뭐 이래가지고 가차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심평원회가 저희가 데이터를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예,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죠. 있다. 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 의료 데이터들은 체계적으로도 많이 잘 쌓여 있는 그렇죠. 편이고 예. 이것들을 활용에 따라서 사실 예. 새로운 비즈니스, 뭐 예. 또는 새로운 기술
도약을 위한 이제 토양 뭐 이런 거를 할 그렇습니다. 것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식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식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될지, 어떤 식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그 다음에 환자의 개인 정보라든지 음. 이런 것들 입력을 하고 어떤 명령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예. 또 대한민국에도 좀 수많은 병원들이 이제 있는데 네네. 거기 계신 병원들에 계신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또 서로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그래 그냥 얼핏 외부에서 보면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예. 섞어가지고 잘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군요. 보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 신기한 기술 발전 그다음에 특히 네. 이제 뭐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술하시는데 이제 로봇도 이제 앞으로 데리고 그렇죠. 이제 일을 하실 가능성도 점점 많아질 네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나타날 변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외과와 관련돼 있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의 음. 발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 로봇에 심어진다 이렇게 네네.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인공지능을 넣었을 때 과연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지금 병원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병원들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그래서 페이션트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환자한테 제일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아모델리라는 사람이 이제 엔트로픽의 그 CEO인데 이 사람하고 그 메드트로닉의 엔지니어하고 질문하고 답한 것들이 있어요. 이 메드트로닉의 엔지니어는 메드트로닉은 실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또 로봇을 만들기도 했으니까 만약에 로봇에 이게 그 탑재가 심어진다면 예.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그 CEO의 대답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I의 명령에 AI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여졌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퍼스펙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자기네 같은 경우는 이런 텍스트 베이스고 네. 이런 피직 실제 그 우리가 활동 영역에 물리적인 활동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 뭐 취미생활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네네. 이런 기술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돼라고 하지만 이런 장벽을 한꺼번에 넘기는 순간들이 보통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량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좀 네. 효율은 낮더라도 빨리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뭔가 수단들이 있으면 동원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또 적용이라든지 그렇죠. 연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군요.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규제를 먼저 하자 그러면 사실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보면 규제를 먼저 하자 그러면 발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안에서 네.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좋겠다라는 얼마 전에 그 오픈 AI 사태가 네. 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와가지고 그 스카이넷에 예. 그 닥터 마일즈 이름도 마일즈 다이슨을 죽이러 오잖아요. 예. 그래서 야 미래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 터미네이터를 보낸다면 그 대상이 샘 알트만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네네. 일단은 조금 개발자의 철학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같고.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제일 매 순간이 판단이고 제일 어려운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이 외과 수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와중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최첨단 기술인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까지 고민하시니 정말 건강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제 분야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어차피 제 분야였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두 축은 수술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취미생활 딱 두 가지가 제일 큰 관심사. 네.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관심으로 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고대 그 안병원 새로 이번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랑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안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자랑을 할 만한 거는 환자들이 뭐 기다리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암이 진단되면
굉장히 좀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죠. 예. 예. 그래서 뭐 병원장님이나 이렇게도 사실 암병원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려고 하고 검사를 하더라도 좀 다른 슬롯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정이 돼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다학지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협조를 잘 해주셔서 굉장히 뭐랄까 서로의 만족도 또는 이제 환자의 만족도 그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예. 예. 그런 것들에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후에 한번 다시 나와주셔서 저희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도 적극적으로 고려한 선진적인 병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은 이제 AI 발전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현재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김진 원장님 모셔서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미래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 모두 2023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24년에도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